먼저 김무성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 관련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점이 몇 가지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증세냐 복지냐의 문제가 아니라 공평 과세와 재정 지출 효율화가 핵심이다. 김무성 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국회와 국민보다는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으로 들려서 아쉬웠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정부와 공동 운명 체임을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굳이 강조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당정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모양인데 내부에서 나눌 말씀을 국민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서약하시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습니다. 국정 혼선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청와대 비선 실세 문제를 회피한 점은 아쉽습니다. 새누리당도 청와대에 할 말은 딱 부러지게 해야 할 것입니다. 김무성 대표는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서 재정 건전성을 지키려면 지출을 줄여야 한다며 복지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지 전면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김무성 대표의 말씀처럼 지출을 살피는 것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나라 곳간이 비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잘못된 부자 감세에 있는 만큼 이를 정상화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미 온갖 서민 증세는 다 해놓고 부자 감세 초래를 피해가려고 증세 운운하는 것이야말로 김무성 대표가 지적한 대로 정치인이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공평 과세와 재정 지출의 효율화가 논의의 핵심입니다. 부자 감세가 결국 서민 증세로 이어진 불공평 과세의 문제, 그리고 사자방으로 대표되는 재정 지출의 극단적인 비효율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임을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김무성 대표는 국정 파트너로서 야당의 협조를 강조하셨는데 지금처럼 야당이 국정에 협조했던 적이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정말 야당은 정부 여당 새누리당에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 합리적인 모든 부분에 협조할 것은 분명하게 협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정부 여당의 무능과 새누리당 청와대의 불통으로 빚어진 이런 모든 국정의 난맥상이 야당의 비협조로 인해 빚어졌다라고 하는 그런 남탓하기식 말씀을 삼가해야 된다. 그것이 진정으로 야당을 국정의 파트너로 인정하는 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서도 의회 정치를 복원하자며 자신들이 만들었던 국회 선진화법을 스스로 지워버리려는 행태 또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야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일에도 일방통행시로 밀어붙이려는 의도라면 청와대의 불통과 조금도 다를 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충고의 말씀드립니다.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명백한 타워팰리스 부동산 투기 의혹과 시간당 1,000만 원짜리 황제 특강에 대해 해명하셔야 합니다. 경향신문 보도를 통해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가 2003년에 강남 타워팰리스를 구입하면서 4억 5,888만 원의 웃돈을 얹어 속칭 딱지라고 불리는 미등기 분양권을 사들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총리 후보자는 웃돈을 얹어주고 분양권을 구입한 지 9개월 만에 무려 2억 2천여만 원의 순이익을 남겼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기의 전형적인 행보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후보자는 타워팰리스 다운 계약 투기 의혹이 처음 불거지자 분양가보다 싸게 사서 같은 가격에 되팔았다며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후보자는 부동산 투기 의혹에 대해서 명확한 해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고, 청문 준비단은 부동산 전매를 숨기다 뒤늦게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한국일보 보도를 통해 이 총리 후보자가 2010년 우송대 석좌 교수로 재직하면서 1시간짜리 특강을 6차례 했는데 약 6천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되어 있습니다. 황제 특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고 일어나면 새로 드러나는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의혹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의혹이 드러날 때마다 즉각 해명하며 자신감을 보이던 이완구 총리 후보자는 상황이 여의치 않자 읍소 전략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같습니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는 억울하다며 눈물로 호소하기보다 모든 의혹들에 대해서 낱낱이 해명하고 국민 앞에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밝혀야 할 것입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한 박상옥 후보자는 대법관의 자격이 없습니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1987년 검사 재직 당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수사를 맡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국회에 제출한 대법관 임명 동의안에는 해당 사건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빠져 있어 고의로 누락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87년 60항쟁의 도화선이 되었던 사건입니다. 당시 경찰은 탁친이 억하고 죽었다며 은폐, 조작했고 검찰 또한 권력의 외압에 굴복해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박승옥 후보자는 당시 담당 검사였습니다.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을 은폐했던 박상옥 후보자가 과연 국민의 권익을 수호할 자격과 능력이 있는지 의문입니다. 국민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는 대법관이 아니라 낮고 소외된 것을 살피는 대법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박상옥 후보자가 대법관이 된다면 이는 박종철 열사를 2번 죽이고 6월 민주항쟁 정신을 짓밟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입니다. 박상옥 후보자는 즉각 자진 사퇴해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마른 수건 짜기식 종북몰이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검찰이 또다시 철진한 종북몰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재명 성남시장이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합니다. 청소용역 시민주주기업인 나눔환경의 특혜와 아로 자금 지원에 대한 의혹 때문이라고 합니다. 나눔환경에 대한 내용은 이미 2011년 성남지청의 내사, 2013년 수원지검의 수사, 그리고 경찰과 감사원의 합동조사 등 세 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그 어떤 혐의도 발견되지 않았던 사안입니다. 게다가 또 나눔환경은 이명박 정부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하고 전국으로 벤치마킹까지 지시한 바 있는 그야말로 새누리당이 인정한 모범업체이고, 이에 따라 전 정부부터 현 박근혜 정부에 이르기까지 현금으로 수억 원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 공정한 절차를 거쳐 청소 용역을 준 기업이 종북 세력이라면 매년 꼬박꼬박 현금으로 나눔 환경을 지원한 전 정부도 종북 세력 지원에 대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아로는 이미 대법원에서조차 실체를 인정하지 않은 단체이므로 어떤 자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인지 오히려 검찰이 답을 해야 할 상황입니다. 검찰은 마른 수건 다시 짜기식 종북몰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